자, 일주의 자수는 이제 양인입니다. 이 양인은 이제 그 임자나 병호나 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당자를 써서 양인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그 겁재 성분이 되는 이 글자들의 그 기운이 이제 강렬해지니까 이런 거 앞에서 그 양인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양양자를 쓰고 이제 칼날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인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자평진전에서 사형순의 격국 하면은 살상겁인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양인이 이제 바로 이 인입니다. 그래서 양인은 따로 이제 고전에 흉신악살로 이렇게 분류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평해에 갑록이 인에 있으면 묘가 양인이고, 을록이 묘에 있으면 진이 양인이고, 또 병무록이 사에 있으니까 오가 양인이 되고, 정사록이 오에 있으면 미가 양인이고, 또 경록이 신에 있으면 유가 양인이 되고, 또 실록이 유에 있으면 술이 양인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않고 이제 록전 록후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일생은 걸록에 이제 글자 다음 글자가 이제 양인이 되고, 음일생은 이제 글록에 이제 전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진을 보거나 또 이제 이tum 같은 주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미나 기미 일주, 정이나 기는 이제 미가 양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 이런 식으로 또 신은 이제 그 술이, 그래서 이제 그 을이나 그 신은 진과 술로 해가지고 동주에서 짝이 지어지진 않죠. 하지만 이제 기미, 정미, 개축, 이것은 이제 동주에서 양인이 짝이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이 이제 극에 달하면은 도리어 이제 악기를 생각한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제정된 신인데,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고전에 이제 신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근대 명리학가들에게 오면서는 이제 신살이 이제 굉장히 부정되었죠. 실상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부정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합생합작이나 또 형충의합 전반에 대한 그 지식 체계가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태술 12운성이 전부 다 이제 12신살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양인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명리학 서적에서는 양인을 이제 성격이 급하고 좀 맹폭한 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날인이니까 형극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명 가운데 남자가 양인이 많으면 처궁에 손실이 있고, 또 여자가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를 형극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을 형극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이제 부부의 화합을 우리가 이제 논하려면 우선 재성의 건전함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고요. 남녀 불문하고. 그런데 이제 겁재라는 성분이 이제 강렬하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성을 타격하니까 남자가 이제 처를 극하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재궁이 일단 튼튼하지 않으면은 불을 생하는 기운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을 생하는 기운이 없고 부자를 형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영자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사실 신약명에서 반드시 흉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신강명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양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호록신, 그러니까 몸을 지켜주고 록을 지켜주는 그런 작용도 한다고요. 그래서 신강신약을 일단 막론하고, 이 양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인의 특징이 팔자에 걸록하고 함께 있으면 기본적으로 입신에서 부유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걸록이 글자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암록으로 있습니다. 이제 자수와 술도 사이에 해수가 이렇게 이제 공록되어 있는 거예요. 걸록이 있어야 입신에서 부유한 사주가 되죠. 근데 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록이 있으면 시지에,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은 월지에 양인이 있고 일지에 일지에 록이 있으면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훨씬 더 입신하고 출세하는 게 일단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은 기본적으로 형신학살이지만 걸록하고는 잘 맞고, 또 걸록하고 합을 이루면 굉장히 비상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인이라는 게 고수에 보면 이제 형충의 합을 다 기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인이 형충되는 것도 두렵고, 또
양인국을 이루는 것도 예사롭지 않고 또 합을 이루어서 양인의 그 성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국을 건설하는 물상의 운이 새로 온다, 신자합국을 짓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궁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신이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를 살펴서 뭐 일간의 오행, 뭐 왕상주장에 다 따져서 뭐 일간의 생조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뭐 양인이 신약하면은 기쁠 수도 있고 또 신강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어쨌든 겁재의 성분이 강렬해지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자수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겁재의 위력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양인이라는 이제 그 양간에서는 이제 겁재죠. 이제 겁재를 가지고 단순히 이제 신강약으로 나누어서 뭐 신약에는 좀 기란 작용을 하고 신강에는 또 굉장히 흉한 작용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고 실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인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자에 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강해질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과는 굉장히 잘 양인은 화합합니다. 그래서 록이 있으면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판단 테두리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모랄이나 윤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능수능란해도 항상 그 세속적인 그 이성적 잣대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위험스럽지 않고 또 아주 그 합리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인살의 성격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성급함이라든지 또 형벌, 파란, 뭐 수술 여러 가지 이제 그 흉사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흉의를 이 그 양인은 또 불세출에 뭐 영웅이나 열사, 개걸 등으로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양인살이 이제 뭐 생사지 딸권을 가지고 있는 뭐 군인, 또 법관, 또 의사, 뭐 간호사, 또 심지어 뭐 칼을 좀 다루는 그런 직종들에서는 굉장히 그 두드러지게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격이면은 뭐 이렇게 또 장의사라든지 뭐 백정, 또 폭력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종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양인이라는 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충합을 다 기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양인이 이제 공망이 들면은 양인 공망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이제 공망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망이 해공되는 이제 형충합이 전부 다 이제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양인이라는 성분이 우선 합생합작되면 양인이라는 성분은 드러나죠. 그러나 성품은 좀 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아주 뭐 차갑거나 흉폭하다거나 그런 기위질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좀 독불장군 같은 또 오만방자한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록이나 또 칠사라고만 잘 배합되면 뭐 격국에서는 양인 노사를 굉장히 뛰어난 격국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일생의 삶이 아주 순탄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양인의 이제 그 독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칠살만 고투하면은 아주 인격이 진짜 청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운이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칠살과 같이 이렇게 배합되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고세에서는 양인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많다 보니까 그 뭐 명리서 일반에서는 뭐 양인살이 연주에 있으면 은혜를 배신하고 월주에 있으면은 성격 개팍하고 또 일주에 있으면은 뭐 배우자의 질병이 잡고 시지에 있으면 말년에 큰 재앙이 있다. 뭐 하나도 이렇게 실제로 그 양이라는 글자가 그 연월시에 있는데 격국이 성격되고 이러한 경우에서 이렇게 다 나타나진 않아요. 또 뭐 비견과 양인이 동주했다 이러면 뭐 초와 부친을 극상하고 또 겁재와 양인이 있으면 사람이 외롭고 폭력적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단식 추명 가지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양인은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걸록과 합생하거나 또 걸록과 합생하지 않아도 록과 또 칠살이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구조는 그 양인이 아주 귀하게 작용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신자
양인국을 짓는다든지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궁의 재성에는 좀 타격을 주겠죠. 하지만 이 재성도 암합되어서 잘 합의 정도는 이루어지면은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신살에 대한 그런 적용법에서 굉장히 그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뭐 근세 대가들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진수함이 대표적인데 뭐 심여첨이나 설하고도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그 관점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다수가 이제 좀 너무 도식적인 그런 규정이라는 느낌을 주고 또 오행생극 의의를 통해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그 대다수 명리가들이 신살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륭화복을 논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그 포태술이 다 12신살입니다. 이 12신살에 그 합생합작이라는 그 기본 틀을 가지고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또 언제 드러나느냐. 그렇게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포태물상의 좋고 나쁜 점을 가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것의 시기를 논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살이 잘 맞지 않고 하니까 청나라 때 이제 그 진수함이 이제 이렇게 명리학원에서 신살을 비판하죠. 그래서 뭐 여러 살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게 뭐 10중에 그 하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한 글자 속에 기륭신살에 10정도가 모여있다고 한다면 하복을 어떻게 또 추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흉살도 되고 또 길신도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또 그렇게 되니까 저도 뭐 그런 경우 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후대 그 술수가들이 경강부회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수신살들이 다 하나씩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모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리고 또 진수함이 매번 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몇 가지씩 늘어나니 무슨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무슨 이름을 내세우려 하냐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후대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력에 실린 것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제 답습하는 그런 패단이 많은데 하물며 명리서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빼든지 하면 될 텐데 또 하나씩 넣고 나서 뭐 제대로 된 또 설명도 못 해요. 그리고 뭐 도화에 가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명리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신살은 연지 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막국으로 이제 구성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인호술생에 해당되면은 뭐 묘가 있으면 그게 도화다. 또 사유축이 오에 있으면 사유축생이 오를 보면 그게 도화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사를 또 팔자에 배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12신사를 그대로 그냥 12포태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욕폐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합작을 해야 그 도화의 기가 일단 드러나는 거예요. 합작되지 않으면 도화가 2개, 3개 있어도 별로 그 도화의 기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명리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을이 신을 만나는 것은 정관이고 또 병이 인을 만나는 것은 장생이며 그 인 다음에 이제 묘가 참 이제 도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인수죠. 을이 이제 그 묘를 보는 것은 인수고 또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이제 되는데 이것은 이제 록이다. 걸록신인데 여기서 이게 무슨 도하고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무슨 음란하고 외설스러움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한 봄날의 꽃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복숭아꽃만 음란한 꽃이 되느냐. 간지의 글자를 보면 어디에 농양한 자태가 있느냐. 뭐 도화살 말고 화개살도 부정합니다. 명맥을 보면은. 또 뭐 묘를 화개라고 하는데 혹은 문장 혹은 고고라고도 하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진수함은 분명하게 신살에 허무맹랑한 것이 모두 위에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낱낱을 비판하기에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에 그는 이치에 통한 사람들이 자연계 깨달을 것을 기대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명리학자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저도 좀 있는데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도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금년반 합작하죠. 그래서 이제 전력세 합작인데 팔자에 이제 그 욕이라는 욕폐지에 이제 그
보태물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신설로 도하고 이것이 이제 절제하고 합게 되면은 재능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찍이 예쁘고 남들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또 본인도 열심히 자신을 잘 가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여학생을 남학생이 꼬셔서 뭐 집을 나간 겁니다. 가출해서.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정학이나 퇴학 같은 처분을 받으니까 학생들 같이 보내던 그부들하고 연락이 끊기죠. 이게 절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도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또 반환하고 검연반, 그래서 이제 도화가 반환하고 작용하면 일시에 이제 스타덤에 오르고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화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연반 삼합국이 다 합작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아주 고생했던 그런 연습생이 아이돌 스타로 이렇게 부상하고, 또 절제하고 또 합작될 때는 또 한순간에 인기를 다 얻고 대중에서 완전히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 합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형충의 물상으로도 한 번씩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욕사충 같은 경우에 이제 도화지의 글자가 참 이제 보통 이제 지지사지하고 충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거법으로 해당되는 천간에 있는 글자가 육친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제8자의 천간들을 다룰 때 이런 거법 체계들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진짜 예나 지금이나 팔자를 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뭐 잔뜩 열려 있는데, 팔자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에 하나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그 주제가 이제 문패가 양인이니까 뭐 양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팔자의 양인이 아주 태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양인도가라고 해서 목 잘린 귀신에 이제 비유할 정도로 몹시 흉한 의미를 띠죠. 근데 이제 양인의 각 글자가 뭐 2개 정도 겹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각각 합의 정도를 이루면은 그렇게 몹시 흉한 의미는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양인이 합살, 그리고 이제 양인 합살이 되면 이렇게 이제 위권이 만리에 비치는 그런 위험을 나타내는데, 뭐 이때도 칼이라는 그런 물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치는 같은 거죠. 그래서 물상의 이치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록이라는 글자가 비록 신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작용을 많이 하지만, 신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인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록의 글자와 이제 음간에서는 양인이 합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록의 글자가 옆에 있으면 이 양인이 록을 지키는 그런 작용을 해서 양인과 록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